샴푸를 바꿨는데도 두피가 계속 간지럽다면요. 그건 두피가 지금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걸지도 몰라요. 오늘은 여자 샴푸 5개 후기 비교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비듬이 어깨에 떨어지는 순간 거울 앞에서 표정이 굳어지죠. 하지만 겁만 주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꺼내야 하는지 바로 길을 만들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광고 같은 추천이 아니라 후기에서 반복된 진짜 선택 기준이 머리에 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실행할 두피 루틴까지 가져가실 수 있어요. 해결 방법은 전용 샴푸로 머리를 감는 것이 핵심입니다. 후기가 좋았던 샴푸 5개를 실제 기준으로 비교해봤고, 오늘은 그 비교에서 드러난 선택 기준과 결론을 압축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결국 남는 건 느낌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간지러움이 올라올 때, 비듬이 신경 쓰일 때, 건조함이 같이 올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덜 흔들리는지요. 그 기준을 기준답게 보여주는 첫 번째가 SQ제약 샴푸입니다. 바로 SQ제약 두픽 샴푸부터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제가 잡은 선택 기준으로 장점과 단점, 그리고 후기 포인트를 콕 짚고 곧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4개까지 같이 써보면서 남은 기준은 4가지였어요. 두피 자극은 줄이고, 씻고 난 뒤 당김은 덜고, 성분은 마음을 편하게 하고 꾸준히 쓸수록 컨디션이 안정되는지. 이 기준으로 SQ제약 샴푸를 보고 바로 SQ제약 두픽 샴푸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SQ제약 두픽 샴푸는 첫인상부터 결이 조금 달라요. 제약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면 괜히 마음이 한 박자 느긋해지지 않나요? 무조건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안정성과 자극 가능성을 줄이려는 설계를 했겠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섞이죠. 그 마음의 편안함이 예민한 두피에선 생각보다 큰 점수입니다. 그리고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연구협회 주간 소비자 만족도 대상 수상 포인트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두피 제품은 한번 좋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사는 사람이 늘어야 진짜거든요. 물론 수상만으로 내 두피에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출발선이 탄탄한 신호로 보실 수는 있어요. 성분 구성은 더 명확합니다. 합성 착색료, 파라벤, 실리콘 오일 같은 특정 화학 성분을 배제하고 자연 유래 추출물 기반으로 가져갔다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예민한 날엔요, 더 넣는 화려함보다 덜 넣는 담백함이 오히려 두피를 안심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극을 줄이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첫 번째 기준에 잘 들어와요. 두 번째 기준은 건조함과 당김입니다. SQ제약 두픽 샴푸는 약산성 샴푸라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씻고 난 뒤 두피가 쫙 조이는 느낌보다는 당김이 덜하고 모발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약산성이라고 해서 누구나 똑같이 느끼는 건 아니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건조함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방향성 자체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EWG 1등급 멘톨 함유 포인트가 붙습니다. 샴푸할 때 두피가 한번 환기되는 것처럼 시원한 쿨링감이 올라오는 느낌이요. 그 시원함이 단순히 기분만 좋은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모자나 땀, 먼지로 쌓인 두피 피로감이 조금 풀리는 듯한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큽니다. 답답한 날일수록 이 쿨링은 진짜 위로가 되죠. 그리고 8종 추출물이 건조함 완화, 진정,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흐름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과장된 치료 기대가 아니라 일상 관리에서 두피를 편안한 쪽으로 밀어주는 보조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이에요. 내 두피가 예민해질 때마다 흔들리는 분들께는 이런 방향성이 꽤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세 번째 기준, 성분 포인트에서 실사용감의 바닥을 받치느냐. 징크피리치온, 바이오틴, 판테놀 같은 성분명이 등장합니다. 이런 조합은요, 단번에 무슨 드라마틱한 기적을 약속한다기보다 루틴을 꾸준히 했을 때 컨디션이 덜 무너지는 느낌을 기대하게 만드는 타입이에요. 저는 이런 제품은 한 번에 뒤집는 게 아니라 서서히 흔들림을 줄이는 쪽으로 보시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후기 포인트로 갈게요. 제가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에서 후기를 가져와서 쭉 보는데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가려움이 줄었다, 비듬이 줄었다, 예민한 두피에도 건조함이 덜했다,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졌다. 이 네 문장은요, 후기에 찍혀있는 도장처럼 자꾸 등장합니다. 누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짧게 툭 던지는 말이 더 진짜일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가려움이 줄었다. 또 다른 분은 비듬이 줄었다. 예민한 두피에도 건조함이 덜했다는 반응도 있고요.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졌다. 이 말은 기대보다 현실적이라서 오히려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사용감 키워드는 더 확실합니다. 용량이 넉넉하다. 향이 괜찮다. 거품이 잘 난다. 그리고 샴푸 후 시원한 쿨링감이 좋다. 이건 진짜로 써본 사람이 아니면 굳이 꺼내지 않는 체감 포인트라서 선택 기준에 넣기 좋습니다. 네 번째 기준, 꾸준히 쓸수록 안정되는가. 여기서도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꾸준히 쓰니 더 좋아졌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두피는 하루 컨디션에 따라 흔들리기 쉬워서 한두 번의 반짝 후기는 오히려 함정일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선물했는데 반응이 좋았다.
이 말도 눈에 띕니다. 두피 제품은 호불호가 큰데 선물 반응이 좋다는 건 사용감이 무난하게 설계됐을 가능성을 보여주죠. 또 지루성 두피염 고민이 있었다는 분들이 일상 관리 차원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체감 서술도 보입니다. 다만 꼭 말씀드릴게요. 이건 의학적 진단이 아니고요. 치료나 완치처럼 단정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증상이 심하면 전문가 상담이 우선입니다. 단점도 이야기해야 공정하죠. 솔직히 나머지 4개보다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는 더 얻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결제 버튼 앞에서 한 번 더 숨 들이마시게 되는 그 차이요. 다만 두피가 예민해서 이것저것 방황하느라 계속 바꾸고 있다면 그 방황 비용이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 상황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가 SQ제약 두픽 샴푸를 선택 기준으로 봤을 때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샴푸를 바꿨는데도 해결이 안 됐다면 그건 샴푸가 나빠서가 아니라 습관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피 문제는 종종 드라마처럼 커져요. 처음엔 작은 가려움이었죠. 그냥 참을 만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손이 먼저 올라갑니다. 긁고, 시원하고, 잠깐 살 것 같고, 다시 가렵고, 그 사이에 각질이 눈처럼 떨어지고, 모발은 푸석해지고, 머리 냄새까지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사람 앞에서 고개 숙이는 순간이 늘어나죠. 이 악순환이 무서운 이유는요, 대단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생활 요인이 계속 기름을 붓기 때문이에요. 뜨거운 물로 오래 씻고, 거품이 두피에 오래 남아있고, 헹굼이 대충 끝나고, 드라이는 모발 끝만 말리고 두피는 축축한 채로 잠들고, 여기에 왁스나 스프레이 잔여물이 두피 근처에 쌓이면요, 두피는 진짜로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루틴은 화려할 필요가 없어요. 단순해야 계속합니다. 먼저 물 온도요.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세요. 뜨거운 물은 그 순간은 시원해도 두피를 더 건조하고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30초만 충분히 적셔도 땀과 먼지의 절반은 이미 내려가요. 그 다음 샴푸 방법이 승부입니다. 샴푸를 바로 두피에 덜지 마시고 손바닥에서 먼저 거품을 내세요. 그 거품으로 두피를 감싸듯이 닦는 느낌이 자극이 덜합니다. 그리고 손톱은 금지예요. 손가락 지문으로 부드럽게, 하지만 두피 중심으로요. 두피를 문지르는 게 아니라 두피를 풀어준다는 느낌이 더 맞습니다. 가려움이 심한 날 있죠. 그럴 때 손톱으로 긁으면 순간은 천국인데 다음 날은 지옥이 될 수 있어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긁는 대신 지문 면으로 눌러서 5초 유지합니다. 그리고 위치를 옮겨서 다시 5초. 두피를 토닥토닥 두드리는 것도 좋아요. 시원함은 어때? 상처는 줄이는 방식이죠. 손톱이 길면 더 위험하니 두피 예민하신 분들은 손톱을 짧게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샴푸 빈도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땀이 많고 스타일링을 자주 하시면 하루 한 번이 편할 수 있고요. 건조하고 예민하면 과하게 자주 감는 게 오히려 당김을 키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기름지다고 느껴질 때만 급하게 몰아서 감는 게 아니라 일정한 리듬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본인 두피 반응을 기준으로 조절해 주세요. 그리고 헹굼은요, 과장 없이 핵심입니다. 샴푸가 아무리 좋아도 잔여물이 남으면 예민한 두피는 바로 반응할 수 있어요. 두피 라인을 따라 손가락으로 물기를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생각보다 오래 헹구세요. 귀 뒤, 목덜미, 정수리. 이 세 군데가 잔여물의 숨은 아지트입니다. 드라이 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두피 완전 건조가 핵심이에요. 수건으로 비비지 말고 꾹꾹 눌러 물기를 빼고 드라이기는 두피부터 말리세요. 뿌리가 마르면 모발은 따라옵니다. 반대로 모발만 말리고 두피가 축축하면 그날 밤 베개가 두피의 습기를 잡아먹고 아침엔 찝찝함이 남을 수 있어요. 왁스나 스프레이 쓰시는 분들, 이건 솔직히 인정하셔야 합니다. 스타일링 제품이 나쁜 게 아니라 잔여물을 두피에 남겨두는 게 문제입니다. 가능하면 두피에 닿지 않게 바르고 사용한 날은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예비 헹굼을 한 뒤 샴푸하세요. 잔여물이 많다고 느껴지는 날은 한 번 더 샴푸하는 게 오히려 두피가 편할 때도 있습니다. 이 역시 개인차가 있으니 두피가 당기면 횟수를 줄이고 잔여감이 남으면 헹굼 시간을 늘리는 쪽으로 조절해 주세요. 자극적인 제품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향이 너무 강하거나 바를 때마다 두피가 화끈거리는 사용감이 반복되면 두피는 긴장할 수 있어요. 오늘은 추천 제품을 더 늘려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대신 기준만 가져가세요. 내 두피가 편안해지는 방향, 그게 답입니다. 스트레스와 수면도요. 밤에 잠이 줄고 마음이 조급해지면 몸 전체가 예민해집니다. 그 예민함이 두피로도 올라오거든요. 샴푸를 바꾸는 날 같이 바꿔야 할 건 취침 시간 30분입니다. 이거 하나로도 체감이 달라졌다는 분들이 꽤 있어요. 위생 루틴은 생각보다 파괴력이 큽니다. 베개 커버는 뺨보다 더 자주 두피에 닿습니다. 땀, 피지, 헤어 제품 잔여물이 베개 커버에 남아있으면
매일 밤 그걸 두피에 다시 찍어 바르는 셈이 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가능하면 두 번.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베개 커버만이라도 자주 갈아주세요. 모자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모자는 두피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땀을 가두기도 해요. 특히 운동 후 모자를 그대로 두면 안쪽은 작은 사우나가 됩니다. 착용 후엔 바람에 말리고 주기적으로 세탁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샤워할 때는 손이 급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타이머를 켜세요. 샴푸 후 헹굼만 1분 더. 그 1분이 두피를 괴롭히던 잔여감을 줄여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생활 습관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경계선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두피가 단순히 가렵고 비듬이 있는 정도를 넘어서 진물이 나거나 통증이 있거나 갑자기 탈모가 동반되거나 불금이 심해지고 열감이 계속된다면요. 그때는 루틴으로 버티지 마시고 피부과 상담을 권합니다. 이 영상은 의학적 진단이 아니고 증상 심하면 전문가 상담을 권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정리해볼까요? 전용 샴푸로 두피 중심 세정을 하는 게 핵심이고 제가 5개를 비교하며 잡은 기준은 자극을 줄이고 건조함을 막고 성분을 깔끔하게 가져가고 꾸준히 썼을 때 후기가 안정적인지였습니다. 그 기준에서 SQ제약 두픽 샴푸는 쿨링감과 약산성 사용감, 성분 구성, 그리고 후기 키워드가 꽤 일관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다만 가격은 나머지 4개보다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더 비싸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결론은 이겁니다. 샴푸는 시작이고 습관이 결승선입니다. 미지근한 물, 충분한 헹굼, 손톱 대신 짐은 두피 완전 건조, 잔여물 관리, 베개 커버와 모자 위생, 스트레스와 수면. 이 루틴이 쌓이면요. 어느 날 거울 앞에서 갑자기 표정이 풀립니다. 아, 오늘은 어깨가 깨끗하네. 아, 두피가 덜 예민하네. 그 조용한 승리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